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요즘같이 무서운 고물가 시대에 2만원으로 만드는 10가지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애호박전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1개를 길게 어슷선 뒤 0.3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 주세요. 볼에 애호박과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진 애호박은 손으로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볼에 물기를 짠 애호박과 밀가루 크기 3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계란 1개를 넣고 골고루 반죽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애호박전 반죽을 올려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가볍게 한번 꾹꾹 눌러주고 마저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애호박전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달달한 호박의 맛이 온전히 느껴져서 풍미가 너무 좋은 애호박전이에요. 두 번째로 당근전을 만들어 볼게요. 당근 1개를 얇고 길게 어슷선 뒤 다시 비슷한 두께로 얇게 채 썰고 볼에 당근과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진 당근은 애호박과 마찬가지로 물기를 최대한 꼭 짜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당근과 밀가루 크기 3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계란 1개, 설탕 3분의 2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당근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떠서 올려주세요. 당근전은 얇게 부칠수록 맛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뒤집개로 꾹꾹 눌러 얇게 펴주고 마저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당근전이 완성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살캉해서 당근을 싫어하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깻잎전을 만들어 볼게요. 새송이 버섯을 반으로 자른 뒤 다시 길게 0.3cm 정도 두께로 잘라주고 소금으로 밑간을 해준 뒤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밑간을 할 때는 평소 간보다 살짝 간간하게 해주세요. 다 절여진 새송이 버섯은 손바닥으로 꾹 눌러서 물기를 최대한 빼 준비해주세요. 한쪽 볼에는 부침가루를 준비하고 다른 볼에는 계란 4개, 소금 1꼬집, 다진 마늘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계란물을 만들어주세요. 깻잎에 앞뒤로 부침가루를 골고루 묻혀준 뒤 한번 탈탈 털어주고 새송이 버섯에도 부침가루를 앞뒤로 골고루 묻혀 한번 탈탈 털어 깻잎에 감싼 뒤 계란물을 깻잎 안쪽까지 충분히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에서 예열한 뒤 계란물을 묻힌 깻잎을 올려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뒤집개로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 마저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새송이버섯 깻잎전이 완성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과 식감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애호박 버섯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0.5cm 정도 두께로 반달 썰기하고
새송이버섯 1개도 비슷한 두께로 반달 썰기한 뒤 양파 4분의 1개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애호박과 버섯, 양파,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새우젓 3분의 1스푼을 넣고 호박이 샛노랗게 변할 때까지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호박이 익었으면 소금 3분의 1티스푼, 후추, 참기름 1티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소금의 양은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애호박 버섯 볶음이 완성입니다. 살캉하고 담백한 호박과 쫄깃한 버섯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5번째로 가지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가지 4개를 길게 반으로 잘라준 뒤 다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가지를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넣고 6분간 돌려주고 한 김 식혀놔주세요. 대파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가지와 쫑쫑 썬 대파를 넣은 뒤 진간장 5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반, 매실액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참기름 2스푼,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저는 간이 딱 좋아서 따로 소금 간은 추가로 해주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무치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간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지 무침이 완성입니다. 살짝 꼬득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인 가지 무침이에요. 6번째로 부추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크게 한 줌을 6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부추를 넣고 센 불에서 20초에서 30초 정도 빠르게 데쳐주세요. 부추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싱싱하고 양도 훨씬 많아요. 데친 부추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서 준비해주세요. 부추를 미리 씻고 데쳤다면 한 번만 헹궈주고 씻지 않고 데쳤다면 2-3번 정도 헹궈내주세요. 볼에 부추를 넣고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준 뒤 고춧가루 1스푼하고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매실액 1스푼, 진간장 1스푼, 참기름 1스푼 반,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추가 간을 하고 마저 묻혀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과 설탕 3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부추 무침이 완성입니다. 요즘처럼 야채가 비쌀 때 식탁의 초록나무를 담당해주는 맛깔나는 효자 반찬이에요. 7번째로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사과거묵 6장을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을 넣고 어묵이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어묵이 살짝 노릇해졌으면 물 3분의 1컵, 매실액 3분의 2스푼, 진간장 1스푼 반, 물엿 2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가며 중약불로 약 2분 정도 조리듯이 볶아주세요. (2분) 정도 지난 뒤 어묵을 한번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과 쫑쫑 썬 대파 조금,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간장도 맛있지만 전 역시 매콤하고 식욕 돋게 만드는 요 빨간 어묵볶음이 더 좋더라고요. 8번째로 오이 두부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티스푼을 이용해 오이 씨를 긁어서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한 오이는 2.5에서 3cm 정도 두께로 한 입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홍고추는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전 색감내기용으로 사용하는 거라 안 넣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두부 반모는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주고 한 김 식혀놔주세요. 한 김 식은 두부는 칼등을 이용해 한번 으깨주세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1스푼, 설탕 1스푼, 유슈가 2분의 1티스푼, 세배식초 2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 정도 절여주고 골고루 절여지게 중간중간 위아래를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식초를 넣고 절여주면 오이에만 상큼한 맛이 돌아서 두부의 맛을 해치지 않고 훨씬 맛있어요. 다 절여진 오이는 헹구지 않고 물기만 충분히 빼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절여진 오이와 으깬 두부, 홍고추를 넣어준 뒤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들깨가루 크게 4스푼, 소금 1티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오이 두부 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오이와 부드럽고 담백한 두부의 맛궁합이 너무 좋아요. 9번째로 어묵 두부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사과어묵 4장에서 6장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두부 반모도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와 두께로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대파 3분의 1개와 청양고추 1개를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볼에 고추장 1스푼 반, 고춧가루 2스푼,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올리고당 2스푼, 소주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놔주세요. 시간이 되면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30분 정도 숙성시켜 놓은 뒤 먹으면 훨씬 맛이 좋아요. 냄비에 씻은 묵은지 1컵을 깔아주고 묵은지 위에 어묵도 골고루 펼쳐 깔아준 뒤 대파와 고추도 펼쳐 깔아주고 양념장을 절반 정도 얹어주세요. 그 위에 두부를 예쁘게 둘러 펼쳐 깔아주고 남은 대파와 고추, 양념장도 마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재료들의 양념이 골고루 잘 스며들어요. 그 다음 물 3컵 반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스푼을 두른 뒤 2-3분 정도 더 보글보글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어묵 두부조림이 완성입니다. 어묵을 함께 넣고 끓여줘서 맛이 더욱 풍성해지고 감칠맛도 한껏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깻잎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고 청양고추 6개와 홍고추 1개는 길게 반으로 잘라준 뒤 다시 길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손질한 야채와 소주 4분의 1컵, 진간장 3분의 2컵 조금 넘게, 설탕 3분의 2스푼, 물엿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1티스푼, 깐멸치 1컵, 멸치 육수 2컵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놔주세요.
냄비에 양념 건더기를 깔아준 뒤 깻잎을 수북하게 올려주세요. 다시 깻잎 위에 양념 건더기를 올려주고 깻잎을 깔아주기를 계속 반복해주세요. 깻잎을 다 올렸으면 남은 양념을 전부 부어준 뒤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30분간 푹 졸여주세요. 조리는 중간중간 국물을 한 번씩 끼얹어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깻잎 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향긋하고 보들보들한 깻잎을 흰밥에 쓱 감싸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오늘은 2만원으로 10가지 반찬을 풍성하게 만들어 봤어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